자, 하나, 처분금지 가처분 함께하자. 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하자. 셋, 가압류와 함께하자. 자, 1번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과 함께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이고요. 이건 마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도 변호사가 하면 다르다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하면 어떻게 다르냐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보통 하는 이유는 어떤 경위로든 지분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경매로 대금 분할을 받아서 그것을 환가하여 싼 가격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팔든, 또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인들끼리 분쟁이 발생했든 돈으로 환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세트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세트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 법률사무소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처분금지 가처분 함께하자. 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하자. 셋, 가압류와 함께하자. 자, 1번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과 함께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이고요. 이건 마치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점유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해야 되는 거랑 비슷한 종류의, 그렇게 세트로 가야 되는 보전 처분입니다. 두 번째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하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가압류를 함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 조문 한번 살펴보시죠.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 청구.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우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소송 요건, 청구 원인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원고와 피고가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항변 사실은 하나,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분할금지 약정 사실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하자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하자. 판례 한번 같이 보시죠. 대법원 2013년 6월 14일 선고, 2013 마 396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그렇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다 끝나갈 무렵에 만약에 공유 지분권자 중에 한 명이 지분의 일부라도 판매를 하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되면, 이 소송의 특징은 뭐냐? 고필공입니다. 고필공,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여서 모든 공유 지분권자가 다 원고나 피고, 즉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소송인데, 소송 중에 당사자가 바뀌게 되면 나중에 승소 판결이라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원고 청구가 인용이 돼서 공유물 분할하고 경매로 매각하도록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꼭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뭘 또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하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가압류도 함께하자. 그렇습니다. 공유 지분, 만약에 제가 3분의 1 공유 지분권자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공유 지분을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 부동산 등을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러면 임대료의 3분의 1 정도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왜 해야 되느냐? 만약에 실질적으로 다른 지분권자들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으로 인해서 시간은 저쪽 편이 아니라 내 편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질질 끄는 쪽이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를 끝까지 관철시킬 수는 없지만 자기가 현재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이를테면 건물 꼭대기층에 살고 있다든가 이런 이유로 시간을 끌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 전체의 임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걸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그러면 만약에 건물 전체에서 한 달에 300만 원이 나와야 된다. 물론 3분의 2 지분권자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까지도 임료 감평을 해서 감정평가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감정평가액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300짜리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나와도 1년이면 1200, 3년이면 3600이 나옵니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 시간을 끌수록 돈이 나간다. 그건 임료가 커지는 부동산일수록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부당이득 반환의 액수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압박감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금융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그 금융 비용에서 메꿔 나가야죠. 그럼 금융 비용을 메꿔 나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재산이 없다.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는 그 대상의 가압류까지 공유물 분할 청구의 피고들의 말하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피고의 지분에 뭘 한다? 가압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거든. 3종 세트 하게 되면 다 같이 하는 것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까지 하면 4종 세트겠죠. 세트로 하는 게 좋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뭐랑 처분금지 가처분과 반드시 같이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사용 수익하고 있거나 뭐 임대를 놓고 있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면 관리하고 있고 그 임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피고로 해서 뭘 해야 된다? 내 지분만큼의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역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도 물론 매우 쉬운 소송일 수 있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소송이면 틀림없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좋은 스트래티지를 전략을 짜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빠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금액을 확장하며 정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소송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소송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별개로 진행하면 의뢰인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좀 전에 말씀드린 신청 사건 2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또 가압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까지 이 모든 것 4가지를 저희는 세트로 진행합니다. 짜장 따로 탕수육 따로 하는 것보다 짜장 세트, 탕수육 세트가 더 싼 것처럼 맞습니다. 이 4가지를 각각으로 따로 할 때 저희가 받는 비용보다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가 있으시면 02-545-8272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전화를 받겠습니다. 어디로요? 02-545-8272로 전화 주십시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